안녕하세요. 의기주부의 미국 국립공원 완전정복 유튜브 시리즈의 5번째는 미국 남부 아칸소 주의 핫스프링스 마을에 위치한 미국의 유일한 국립온천이라 할 수 있는 핫스프링스 내셔널파크입니다. 우리 부부는 2021년 10월 1차 대륙횡단에서 이 외딴 국립공원을 방문했었는데 먼저 많은 분들께 생소할 아칸소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미시시피강 서쪽에 위치해서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1819년에 준주가 되었고 1836년에 미국의 25번째 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남한의 1.4배나 되는 면적의 인구는 불과 300만 명 정도라서 미국에서도 시골이라고 놀림을 받는 이 주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불과 32세의 아칸소 주지사에 당선되고 1993년에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이 된 빌 클린턴입니다. 특히 클린턴은 이제 소개하는 핫스프링스 마을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의 얼굴이 그려진 안내판도 자랑스럽게 만들어져 있지만 사람들이 자꾸 얼굴에 낙서를 해서 문제라고 하네요. 또 윤여정 배우가 2021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던 영화 미나리의 극중 배경이 아칸소 시골로 나와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실제 촬영은 바로 옆에 다른 주인 오클라호마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도심을 흐르는 온천수와 온천탕들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아칸소 주의 핫스프링스 내셔널파크로 함께 여행을 떠나봅시다. 대륙횡단 4일째 아침을 맞은 해피알로우 호텔 뒤로 마지막에 소개할 전망대가 보입니다. 목욕 가방만 챙겨서 삼거리까지 걸어 내려오면 1924년에 지어진 알링턴 호텔이 보이는데 1930년대 전성기를 전후로 4명의 미국 대통령이 숙박을 했었고 가장 유명한 단골 손님은 바로 가운데 앉아있는 전설적인 알 카포네와 그의 부하들이었다고 합니다. 삼거리 공원에는 이렇게 노천 온천탕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 온천수는 부근의 여러 원주민 부족들이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이용했는데 온천수가 흐르는 계곡에는 서로 적대적인 부족들도 무기를 놓고 들어와서 평화적으로 함께 이용하기로 약속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칸소 준주로 미국 땅이 되고 백인들이 몰려들자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가 1832년에 국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넓은 의미로 최초의 미국 국립공원이 됩니다. 1878년의 대화재 이후에 하천을 복개해서 길을 만들고 새로 현대적 온천탕 건물들이 건설된 후 1921년에 미국의 18번째 내셔널파크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베스하우스 로우, 즉 온천장길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9개의 건물을 차례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립니다. 1916년부터 1983년까지 온천탕으로 운영되었던 슈피리어 건물은 지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천수가 들어가는 맥주를 만드는 브루어리로 사용되고 있고요. 가장 오래된 1892년 건물의 헤일은 1978년까지는 온천탕으로 운영되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은 각방에 온천수 욕조를 가진 부티크 호텔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912년부터 1974년까지 운영된 모리스는 현재 리모델링 중이라서 비어있는데 건물 뒤쪽 바위 속 동굴에 샘에서 온천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비지터 센터로 사용되는 포다이스는 온천욕 후에 들러 구경할 예정이고 그 옆에 우리가 이용할 온천탕인 쿼포가 있는데 일단 다른 건물 구경을 마저 끝냅시다. 넷플릭스 범죄 드라마의 제목으로 요즘 알려진 오자크라는 지면과 같은 이름의 온천도 있는데 1922년에 만들어져서 1977년까지 운영을 했다가
지금은 무료인 미술 갤러리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옛날 온천을 오리지널로 느끼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벅스테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고급 스파는 1912년부터 현재까지 발가벗고 들어가는 공용 온천탕을 계속 운영한다네요. 1923년에 마지막 온천탕으로 오픈했던 라마르는 1985년에 폐업한 후에 지금은 핫스프링스 국립공원의 기념품 가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일 남쪽 1936년에 국립공원 관리소로 지어진 노란 2층 건물 오른편에 엄청나게 큰 빌딩이 보이는데 1933년에 건설한 육군 해군 종합병원으로 지금은 아칸소 주정부의 소유라고 합니다. 도로 건너편의 상점들도 구경하며 베스하우스 로우를 다시 올라가 이제 온천을 하러 갑니다. 중앙에 둥근 돔이 타일로 장식되어 있는 쿼포탕은 2008년에 재개장을 했다고 하는데 미리 준비한 수영복을 입고 함께 온천을 즐기며 안에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었습니다. 온천을 좋아하는 아내의 말로는 온천수의 효능이 지금까지 이용해본 온천들 중에서 최고였다고 합니다. 이제 비지터 센터를 구경할 차례인데 흔들의자에 앉아 손을 흔드는 아내가 보입니다. 정말 옛날 목욕탕 분위기의 입구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가면 1950년대 전성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마사지실의 모습을 마네킹으로 재현을 해놓았고 치료실의 고아포스와 스팀 캐비넷을 보면서 약간의 공포도 느꼈습니다. 남자 탈의실에는 동산과 그 위로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 천정이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여자 탈의실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각각의 방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네요. 3층에는 그랜드 피아노까지 있는 휴게실과 함께 이렇게 체육관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로비의 체크룸 위에 씌어진 성경 구절을 보면 단순한 온천이 아닌 치료시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핫스프링스 국립공원은 이렇게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것도 특이하지만 2018년까지는 미국에서 가장 작은 내셔널파크의 기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디가 가장 작은지 궁금하시면 국립공원 완전정복 유튜브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온천수가 흘러내리는 계곡을 걸어볼 수 있는 트레일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없는 우리는 자동차를 몰고 언덕 위의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1982년에 만들어진 높이 66m의 전망대 엘리베이터는 국립공원 연간 회원권으로 조금 할인이 됩니다. 먼저 실내 전망대에서는 많은 설명과 함께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데 194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프로야구팀들이 여기서 스프링 캠프 훈련을 했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위층의 야외 전망대에서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마지막으로 공원을 내려다봅시다. 오른편의 알링턴 호텔에서 남쪽으로 베스하우스 로우가 이어지고 그 끝에 큰 성같이 서있는 옛날 육군 해군 종합병원 건물이 모두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부는 핫스프링스 국립공원 관광을 마치고 동쪽으로 대륙횡단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남부 아칸소주에 있는 미국의 국립온천이라 할 수 있는 핫스프링스 내셔널파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동영상을 끝까지 잘 보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주부의 유튜브 구독하기를 해주시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인 위기주부의 다른 미국 국립공원들 소개 동영상도 편하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